집에 가끔 이렇게 이제 찾아오시는 그 오여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이게 동생을 데리고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 되시는 이제 할머니들이죠. 말하자면 한 60대 그 초로의 나이들이시니까 할머니들이 집에 들어서면서 이제 동생, 그 같이 오신 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전현이 참 여기까지는 찾아왔는데도 참 보면은 콧대가 세서 신랑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 가지고 콧대가 센 년이라고 그러면서 들어와요. 말하자면 이제 그동안 이제 살아오시면서 동생이 잘 살고 좀 이 남들에게 좀 이 모든 여건이 좀 자신보다는 좀 낫게 생활하신 게 생활하셨구나 하는 그 말씀에 알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이 말하자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동생이 말하자면 이제 물론 이제 본인도 이제 참 좋은 배필을 만나서 잘 살았지만은 동생도 역시 그 좋은 그 배필을 만나서 잘 살고 있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작은 할머니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오 여사님의 동생 작은 할머니가 말하자면 그 배필이 누구냐 하면 신랑이 우리 군인의 장군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 젊었을 적에는 이제 장교였겠죠.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예비역 장군이신데, 장군이 되다 보니까 이 군대에서의 직급이나 사회에서의 직급이나 같이 쳐준다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소위 부인과 말하자면 소령의 부인과 별단 소장의 부인과 말하자면 달고 있는 지위나 계급에 의해서 그 배우자들의 말하자면 그 힘도 말하자면 이제 달라지고, 말하자면 이제 군대는 또 이 명령 계통의 상관들에게는 또 복종해야 되는 그런 또 관계 때문에 아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떠받들면서 살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 이제 작은 할머니가 말하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말하자면 참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 말하자면 헬리콥터겠죠. 비행기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장군이니까 말하자면 사단장이다, 군단장이다, 이런 어떤 장급들에게는 항상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헬리콥터를 이용해서라도 말하자면 자기가 얻은 좋은 사주가 있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도 그냥 날아갔다 오고, 아니면 대구에서 부산도 갔다 올 수 있고, 아마 그런 얘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만큼 말하자면 이제 좋은 배필을 얻어서 아들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말하자면 깃들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참 고르고 수도 없이 고르고 골랐는데, 요즘에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들의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어떤 이제 나오는 대화들의 단면들을 딱 보면은 나름대로 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요놈들이 잘 살 수 있겠느냐, 아니면 어찌 보면 내가 고르고 골랐는데 잘 살아줬으면 좋을 텐데 이 서로의 대화 속에는 뭔가
말하자면 뼈다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시어머니에게 들리게 되니까 말하자면 궁금해서 이제 참 언니가 그 용하다고 하니까 또 한번 바람 쐬러 온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그 사람들을 뭐 위주로 해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있는 대로는 쭉 천지자연의 이치를 대입을 해서 암수 육자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럼 뭐 그것이 뭐 본인들이 뭐 꼭 점을 봐서 풀었다. 아니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점 보는 명리학자들이나 신당을 차려놓은 무속인들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를 고르고 고를 정도로 해서 좋은 거라면 아무 탈 없이 살아야 되는데 왜 또 그 아들 며느리가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암수육자법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는 암수를 가른다. 그 다음엔 나이의 관계를 가른다. 나이는 왜 갈라요?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때때마다마다의 계절을 또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해마다 오는 마다마다의 유년들의 기운이 내가 지금 호흡하고 들여서 오장을 다스리는 몸의 기혈과 맞닿아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명리학이나 다른 그 신당을 차려놓으신 분들이 얘기는 얘네들 아주 참 천생배필이야. 천생배필이야. 그러나 다 우여곡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찾아오셔서 흘러놓은 보따리가 말하자면 이제 그 아들들 며느리들이 말하자면 이제 특히 그 큰아들에 대한 걱정이죠. 큰아들은 말하자면 이제 대학 교수님이신데 말하자면 그 며느리가 자신도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밖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에는 조금 좀 시간을 덜 내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시어머니하고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아들들도 따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아들을 만나 얘기해보고 며느리를 만나 얘기해보면 조금 이 시어머니로서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연의 이치를 내가 이제 말하자면 암수 육자법.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제 적어놨습니다만 여기 앞에 있는 건 아들 거, 뒤에 거는 그 며느리 건데 쭉 보니까 며느리가 껍데기만 여자지 신해년 신묘월 개축날 태어났어요. 이거 다 순놈 아니에요? 순놈? 아들은 정미년 계묘월 병신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절마다의 계절에 하는 일들이 다르죠. 즉 봄에는 동풍이 불죠. 봄의 바람이 동풍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 중심의 바람은 남풍이죠. 남풍. 남쪽에서 불어 올라오는 게 남풍이죠. 그럼 가을이 되면은 서풍이 불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북풍이 붑니다. 이게 동서남북의 방향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바람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 회전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동, 남, 서, 북. 또 동남, 서북. 그 동풍에서 남풍으로, 남풍에서 서풍으로, 서풍에서 북풍으로, 다시 북풍에서 서풍으로, 동풍으로 오게 되면은 한 바퀴 순환하는, 1년의 순환을 도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봄의 바람이 불고, 또 여름엔 여름의 바람이 불고, 가을은 가을의 바람이 부는데, 자, 이제 겨울까지는 갈 것도 없고, 왜? 아직은 이 아들과 며느리가 그 나이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나이만큼의 짓거리를 하는 거죠. 나이가 어린 사람 보고 뭐 무거운 짐 지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나이 먹은 어른들이 아무래도 일을 더 하게 되고, 또 어린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누구나가 지니고 있는 윤리관이고 생활 습관 아니겠어요? 멀리 떠날 것 얘기할 거 없고, 지금 당장에 누군가가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그 급한 불을 보고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나이 먹은 노약자들이나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누구나 다 뛰어가서 도와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철저하게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노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란, 우리가 보이는 눈이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닿아져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 보이니까 염려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과 생각이 아무 때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즉, 내가 말하는 나이와 계절이란, 우리가 세속에서 한 살, 1년 지나면 한 살 먹는 그 나이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지니고 온 고유의 나이와 그 나이가 또 계절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네, 그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제 나이는, 부부 중에 남자인 내가 실제 나이는 더 많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배우자인 부인이 실제 나이는 적어도 하늘에서 지니고 나온 천수의 나이가 많다면 누가 어른이에요? 부인이 어른이죠. 배우자가 어른이죠. 근데 남자들이 그걸 인정합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으로 대접하면 편하게 넘어갈 일을, 단지 자기가 남자라는 이유로 자기보다 실제 천수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 되고, 또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가부장적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라는 어떤 과거 지난 세대의 마인드, 즉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집안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사람들의 생활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때때의 계절에 의해서 하는 짓거리가 달라지듯이 때때의 천수의 나이가 지닌 사람이 어른이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사회가 발달하고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참 사람들이 어떤 지식의 한계가 극의 단계까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여자도 똑똑해지는 거예요. 100년 전의 생각으로 지금의 사람들이 사고를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의 우리들이 상식으로 지니건 10대, 20대 애들에게 100년 전의 사람들이 10대, 20대 얘기를 해주면, 에이, 어디서 그래요? 하고 믿질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 100년 전만 해도 그래, 100년 전만 해도.
자신이 며느리 하나 고르려고 헬리콥터 타고까지 타고 다니면서 며느리를 구했는데, 이 며느리가 조금 좀 말하자면 좀 드세지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지 남편을 갖다 말하자면 말을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시어머니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미 시대적으로 차이가 나겠는데 이해하겠어요? 무조건 옛 어른들은 여자는 남자 말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암수법의 이 기운으로 들이대면은 천지자연의 이치의 변화를 쫙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그 작은 할머니, 왜 내가 다른 방법은 없다. 예. 말하자면 자신들이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반성문을 하나 써라. 내가 그랬죠. 뭐. 반성문을 써야. 그러니까 반성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일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잘못을 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알고 행했던 모르고 행했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즉 지금 작은 할머니가 며느리를 말하자면 왜 이 산속 암자에까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해주죠. 왜 어떻게.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거 몇 살이에요? 천수의 나이가 17살이네요. 며느리는 10살, 26살이네. 이거 나이 많은 겁니다, 이거. 네. 나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의 나이에서, 이렇게 아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계절의 나이로 봤을 때 이거 10살이죠? 계절의 나이로 봤을 때 8살이죠? 8살. 그런데 이제는 30대를 넘어서 40대에서 이제 말하는 아들, 며느리가 환절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환절기. 이거 환절기. 참, 이게 계절이 바뀌는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며느리는 10살로 올라가고, 아들은 3살로 내려오죠? 나이가 내려오죠? 여기는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니, 아들은 10살에서 3살로 내려오는 계절로 내려오고, 며느리는 8살에서 10살로 올라가는 나이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 바꿈해야 되겠죠. 그런데 옆에서 과거의 순종적인 여자들만을 생각했던 시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집안이 위태로운 것 같아. 예.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주고 반성문을 쓰시오.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음양오행을 짊어지고 산다. 이걸 음양오행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항상 무엇을 하든 내가 주먹을 쥐든 아니면 주먹을 뻗든 손바닥을 피든 쥐든 내가 고개를 내리든 오리든 우리는 끊임없이 음과 양의 관계와 오행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즉 천지인이 하나가 되어 있고 천지인을 우리가 삼재라고 하는데 삼재는 하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입니까? 예. 그렇게 툭 말할 수 있죠.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사람은 사람일 텐데 어떻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냐라고 같다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그랬어요, 나도. 예. 왜? 몰랐을 때니까.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천지인이 하나와 하나이며 같다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 어이 누구나 다 예전에 나처럼 어떻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일 수가 있으면 같다고 얘기하느냐고 종주목을 댈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세상의 이치는 우리가 하늘이 있어서 또 땅이 있어서 사람이 땅을 믿고 하늘의 천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연의 이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말로 해서 학술적으로 풀어놔서가 아니라 실상이 그렇습니다. 실상. 아니 하늘이 없으면 땅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럼 땅이 없다면 하늘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늘이 존재해야만이 땅도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사람도 존재함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자, 하나의 중심은 사람만 있고 하늘도 없고 땅이 없다면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요? 그럼 하늘만 있다 그러면 땅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해요? 아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처럼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실제 나이는 한 몇 살 어린데 내가 이제 그 천수의 나이를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아들은 현재는 10살인데 요게 이제 보따리에서 싹 짊어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은 3살짜리로 돌아가고 며느리는 지금 8살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많이 신랑의 의지에서 신랑과 함께 뭔가 큰 트러블이 없었지만 왜? 나이가 계절적으로 어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는 며느리는 더 10살로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아들은 내려오니까 아들은 3살이 되는 것이고 며느리는 10살이 되니까 누가 어른입니까? 10살 먹은 사람과 3살 먹은 사람. 당연히 10살 먹은 사람이 어른이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줘야 어린 사람은 뭐 얻어먹을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본인도 어른의 말을 들어야 편하고 그런 거죠. 이것은 뭐예요? 천지자연의 이치다. 이치. 때의 이치다.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모든 인간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요. 환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환절기. 요즘에는 말하자면 60이 넘으신 분들도 말하자면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솔직히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황혼이혼이라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 1900년대까지도 그거 없어. 2000년대 넘어서서부터는 서서히 황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대요. 그러면 이 얘기를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꿈인들 꾸겠어요? 꿈인들? 예?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머니의 시대까지는 참고 살아가는 것이 서로의 덕으로 알고 시집 가면 그리 귀신 내야 된다는 그 말 하나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가르쳤잖아요. 또
아들들은 가르치려고 했고, 우리 시대만 해도 많은 여성분들이 부모들이 잘못된 생각과 견해에 의해서 아들들은 다 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대학교 보내야 된다고 소 팔고 논 팔고 해서 보냈지만 어느 집안이 딸 교육시킨다고 논 팔고 소 판 집이 있어요? 아마 있다라고 하더라도 손에 꼽을 정도겠죠. 그 벌써 그것이 과거 얘기 된 거예요. 지금 시대는 평등이기 때문에 뭐 배우는 거 이런 거 누구나 다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옆에서 보는 놈과 당사자들의 행동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암놈이냐 순놈이냐 하는 것도 또 얘기해야 되겠죠. 걔는 실상은 순놈이 아니라 암놈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10살 먹어서 세상살이를 다 살고 이제는 더 이상의 나이를 먹을 수 없는 만큼 늙어버린 상황이니까 이것은 암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누누이합니다. 예. 저건 암놈이면서 순놈이고 순놈이면서 암놈이가 암놈이라도 되고 순놈이라도 되고 또 순놈에 가깝죠. 그러나 병신의 병화는 이건 암놈입니다. 예. 말하자면 처녀거든요. 처녀. 시집 안 간 처녀. 뭐 노처녀도 좋겠죠. 예. 그만큼 모양 내는 일이나 남 앞에 나서서 하는 일은 잘해요. 그러나 본인은 직접적인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병신에 일주했던 사람들은 주위 배우자나 주위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야 돼요. 본인이 생산을 못하죠. 왜? 자신은 남들을 즐겁게 해줄지언정 무엇을 생산해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남 앞에서 그 모양 내는 연예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뭐 연극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스포츠라든가 남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하면 잘합니다. 걔는요 이게 동물로 말하면 박쥐거든요. 밤낮이 없이 일해요. 아이고 스님 저 뭐 박쥐는 밤에만 활동하고 낮에는 안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도 합니다.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어느 시기가 되면은 낮에 집중적으로 낮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없이 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이 며느리 이제 내가 이제 반성문 쓰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글을 쓰려면 각자 그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있거든요. 뭐 내가 글만 써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각자의 그 뭐 준비물이 있으니까 요 준비물을 가지고 오셔. 그랬더니 말하자면 그 작은 할머니가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든지 큰아들 내외가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나는 뭐 물론 기도죠. 반성문 써라. 그래서 이제 반성문 쓰겠다 해서 그냥 돌려보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천지자연의 이치는 너무 쉬워서 말을 안 해도 다 알아. 봄에 계절이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다시 그 겨울은 다시 봄으로 되돌아가서 한 사계절의 순환을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마다마다의 하는 짓거리와 봄의 계절의 나이와 여름 계절의 나이가 때때마다마다에 달라진다. 달라지죠. 또 마다마다의 계절이 달라지면서 암수도 바뀌죠. 암놈이 순놈이 되고 순놈이 암놈이 되고 암놈이 순놈, 순놈이 암놈. 바뀝니다. 왜? 그것은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고유의 기운이고 하늘에서 정해지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난 암놈 계절이지만 나는 순놈처럼 살아갈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암놈이면 암놈 짓거리 하는 겁니다. 또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은 그 나이만큼의 나이 짓거리 한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돼서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